볼카노브스키 대 마카체프를 봤을 때 어쩌면 당연한 이유로 마카체프가 압도적인 탑독입니다. 한 체급 위에 있어 상당한 신체적 이점을 가진다는 사실 말고도 볼카노브스키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강한 그래플러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레슬러인 체드 맨데스를 이기긴 했지만 경기 중 여러 번 넘어갔고 그래플링 측면에서 맨데스는 마카체프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선수입니다. 물론 빠르고 탄력적인 테이크다운을 가지긴 했지만 상대를 잘 눌러놓는 선수는 아닐 뿐더러 테이크다운들도 1차원적이고 보기 쉬웠습니다. 반면에 아주 다양한 테이크다운을 구사할 수 있고 이들을 체인 레슬링으로 연결하기까지 하는 마카체프는 분명 차원이 다른 챌린지입니다. 볼카가 이런 괴물 상대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을 때 저는 하빕과 마카체프를 비교하면서 그나마 마카체프의 약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은 비슷하다면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점도 많은 선수입니다. 하빕과 마카체프의 가장 큰 차이는 그래플링에서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카체프의 그래플링 접근은 아주 포지션 위주로 진행됩니다.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고 숨막히는 상위 컨트롤을 통해 점점 유리한 포지션을 점령해 나가고 포지션을 점령한 다음에는 서브미션을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상대를 눕히고 계속 그 다음 유리한 포지션으로 넘어가려 한다는 점에서 아주 컨트롤과 유리한 포지션을 점령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그래플링 시스템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빕은 케이지에서 상대를 누르고 구기고 반복적으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식의 고문을 좋아합니다. 마카체프처럼 상대를 꼭 눕히고 상위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아도 단순히 상대를 케이지에서 짓누르면서 손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리를 잡아놓아 힘들게 빼게 하고 상대를 밀어서 꼬꾸라지게 하고 다시 힘들게 일어나게 하면서 계속 짜증나는 파운딩을 때려 상대는 이 벗어나지 못하는 루프에 걸려 지칠 대로 지칩니다. 하빕은 성급하게 상위 포지션을 가져간 다음 서브미션을 노리지 않고 상대를 망가뜨려 완전 지친 상태에서 실수를 했을 때 백을 잡아 초크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빕은 상대를 피니시하지 않아도 케이지에 가거나 경기 내내 압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지만 마카체프는 바로 눕히고 포지션 점령하고 서브미션을 노렸기 때문에 하빕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피니시를 가져가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이게 볼카랑 뭔 상관이냐 물어보셨을 때 마카체프는 하빕보다 힘에 덜 의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 완력과 체력 싸움으로 상대를 구기고 누르는 느낌보다는 기술적으로 포지션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 볼카 입장에서는 힘에 더 의존해 상대를 구기는 식의 하빕보다는 힘보다는 기술적으로 포지션 싸움을 하는 마카체프가 더 좋은 매치업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제가 예시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카체프는 하위 포지션에서의 스크램블 기술이 좋은 상대를 만났을 때 아주 자주 리버스 되거나 포지션을 잃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루키안과 싸웠을 때 사루키안을 트립으로 넘긴 다음 풀마운트에서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었을 때 사루키안이 버터플라이 훅을 이용해서 마카체프를 들어 올린 다음 몸을 돌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크리스 웨이드와의 싸움에서 1라운드에서 마운트를 가져갔을 때 하이 마운트로 이동하려다가 균형이 불안정한 틈을 타 웨이드가 케이지 벽을 이용해서 리버스를 성공하거나 싱글렉을 잡았을 때 웨이드가 길로틴을 잡은 다음 마카체프가 마운트로 올라가려 했을 때 리버스를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바꾸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리버스 당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하빕의 스타일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덜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완력을 사용해서 상대가 힘을 많이 쓰게 하고 몸 전체를 이용해서 눌러 체력을 많이 빼는 식의 압박은 기술적인 포지션 싸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빕은 처음부터 유리한 포지션을 점령하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충분히 녹여놓은 다음에 지쳐서 좀비가 된 상대가 실수를 해서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서브미션을 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볼카는 완력이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상대를 장시간 눌러놓는 모습도 보지 못했고 패더급이 아닌 라이트급에서는 더더욱 힘에서 밀릴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크고 힘이 센 상대들과의 그래플링 싸움이 약점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하빕 같은 선수에게는 많이 고전했을 확률이 크고 차라리 마카체프와 싸우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볼카가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스크램블 동작과 리버스 기술을 연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르만 사루키안이 좋은 예시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버터플라이 훅을 사용한 예시 말고도 사루키안은 하위 포지션에서 싱글렉을 잡으면서 일어나는 모습 등 아주 신기하고 좋은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볼카가 작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리를 움직여서 베이스를 만들고 일어나는데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볼카가 넘어졌을 때 성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루키안도 첫 2라운드에서는 마카체프의 레슬링을 어느 정도 방어했지만 3라운드에서는 완전히 지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카체프도 하비만큼은 아니지만 상대를 누르고 중력을 이용해서 지치게 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또 다게스탄의 고도는 무려 1000m가 넘습니다. 만약 다게스탄 산에서 훈련했다고 치면 2000에서 3000m가 넘어가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평생 그런 환경에서 훈련했으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체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체력 차이가 나는데 이 다게스탄 선수들의 스타일 자체도 상대의 체력을 아주 빨리 빼는 방식으로 싸워서 물론 볼카도 체력이 끝내주긴 하지만 마카체프 상대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타격전에서는 마카체프
마카체프의 킥 캐치를 경계하기 때문에 볼카는 킥을 함부로 차지 못한다는 점이 또 아주 치명적일 것입니다. 볼카는 아주 짧은 타격거리를 가졌지만 킥을 정말 잘 활용해서 원거리 타격 싸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킥을 통해서 펀치를 셋업하기 때문에 훨씬 긴 선수들도 타격에서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볼카가 키는 작아도 리치는 181이어서 사실상 긴 선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볼카의 리치가 181cm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할로웨이의 리치가 175cm입니다. 근데 둘이 서 있는 걸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할로웨이의 팔이 더 깁니다. 뭐 더 두꺼워서 짧아 보인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아무리 두께 차이가 있어도 할로웨이의 팔이 훨씬 길어 보입니다. 동시에 리치가 160대인 체드 맨데스보다는 팔이 약간 길어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볼카의 리치는 170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리치가 181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 자체를 봤을 때 몸에 비해 팔이 아주 긴 체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킥이 볼카의 거리 조절 타격에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걸 경계해야 한다면 또 마카체프의 테이크다운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타격전에서도 100%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 영상에서 볼카와 마카체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마카체프의 지난 경기들을 쭉 다시 보고 있는데 하빕과 비교했을 때 어쩌면 마카체프의 약점일 수 있는 부분이 떠올라서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볼카 대 마카체프의 상성을 생각하는 것도 재밌지만 하빕과 마카체프의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둘의 경기를 봤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는 마카체프가 테이크다운 옵션이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하빕이 사용하는 테이크다운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열린 공간에서 더블렉을 시도하고 상대가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면 케이지까지 그냥 불도저마냥 밀고 갔습니다. 케이지에서는 바디락을 잡은 다음 유도식 테이크다운으로 상대를 내동댕이 치거나 다리를 거는 트립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디락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디락을 잡으면 다양한 트립과 테이크다운을 사용할 수 있고 몸무게를 사용해서 상대를 누르면서 체력을 소진시킵니다. 결국 바디락을 잡으면 게임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하빕은 상대를 마음껏 내동댕이 치면서 상대는 그 벗어날 수 없는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디락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만약 상대가 그립 싸움을 잘해서 하빕의 왼쪽 손을 컨트롤해 하빕이 두 손을 연결해서 바디락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 바디락을 포기하고 다리를 잡습니다. 이제 하이크로치에서 들어 올린 다음 다른 다리를 걸어 테이크다운을 마무리합니다. 맥그리거, 포이리에, 알라이 퀸타 등 많은 선수 상대로 사용했던 테이크다운입니다. 이 두 테이크다운이 하빕의 기술 중 대부분을 차지했고 하빕은 마카체프보다 정해져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따르는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반면 마카체프는 테이크다운들이 훨씬 다양합니다. 싱글렉, 더블렉 뿐만 아니라 클린치에서 다양한 유도식 테이크다운을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하빕이 자주 사용했던 몽골리안 허벅다리 비슷한 기술도 종종 사용하고 다리를 거는 트립의 비중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둘의 그래플링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 테이크다운 차이도 아주 타당합니다. 하빕의 목적은 케이지로 가서 상대를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게스탄 손목 컨트롤, 상대를 앉혀놓고 다리를 묶는 기술이나 상대를 누르는 동작이 많이 발달했다 봅니다. 하빕의 테이크다운들도 주로 케이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종류 자체도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면 마카체프의 우선순위는 상대를 케이지에 모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다운에서 상위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케이지 혹은 열린 공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크다운의 종류 자체가 발달했다 봅니다. 파운딩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대로 하빕이 더 강한 파운딩을 시도합니다. 하빕은 몸을 세워서 온몸을 실어 파운딩을 내리꽂거나 니온 벨리에서 정말 강한 펀치를 시도합니다. 이러면 둘 간의 공간이 많기 때문에 포지션을 잃고 다시 가드 패스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빕은 진짜 강한 펀치 몇 대 때리려고 포지션을 내주고 다시 가드 패스하고 또 강한 펀치 몇 대 때리는 식의 아주 화끈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마카체프는 포지션 위주의 운영을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내줄 수 있는 파운딩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카 대 마카체프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아닙니다. 하빕과 비교하면서 볼카가 마카체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빕이 더 유리한 상대일까? 마카체프가 유리한 상대일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조금 단편적인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기가 더 가까워지면 조금 더 전체적인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